1편에서 클라우드에 AI 직원 1명을 앉혔습니다. 2편에서 그 직원을 4명으로 늘렸습니다. 개발, 리뷰, 디자인, 그리고 이걸 조율하는 관리자입니다. 넷 다 클라우드 가상 머신 위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요금이 나갔습니다. 이번 편은 그 요금을 끊는 이야기입니다. 6월 클라우드 비용은 19,599원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쓰지 않는 동안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안 쓸 때 가상 머신을 끄면 되지 않나. 뽑으면 알게 됩니다. 요금이 0이 되지 않습니다. 디스크와 네트워크 주소 변환 게이트웨이는 가상 머신과 별개로 과금됩니다. 중지 상태를 유지하면 하루 560원가량인 남는 구조였습니다. 이 숫자는 실제 청구서에서 관측한 값이 아니라 그 시나리오의 산정치입니다. 구분해서 말해둡니다. 그래서 2편이 결론이 먼저 정해졌습니다. 클라우드 비용을 끊는 일은 가상 머신을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옮기고 새 서버에서 핵심 기능이 되는지 확인하고 남은 과금 리소스를 전부 지우는 일입니다.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요금이 남습니다. 옮기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AI 직원 중 디자이너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 이미지 생성은 다른 서버의 API를 호출합니다. 새 서버가 그 주소에 닿지 못하면 디자이너는 옮겨도 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첫 관문으로 뒀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이전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새 서버에서 그 주소를 불렀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부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초과됩니다. 상태 코드는 000입니다. 방화벽을 위심했습니다. 새 서버가 아직 허용 목록에 없으니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도메인이 어떤 주소로 풀리는지 확인했습니다. 바깥 주소로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주소를 직접 지정해서 다시 불렀습니다. 0.01이 초에 400일이 돌아왔습니다. 400일은 인증 실패입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응답이 왔다는 것 자체가 답입니다. 네트워크와 암호화와 엔드포인트까지 닿았다는 뜻입니다. 막힌 건 방화벽이 아니라 이름풀이였습니다. 즉시 조치는 호스트 파일의 한 줄입니다. 0.016초로 도메인 호출이 됩니다. 연구 조치는 내부 DNS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등록 후 호스트 파일 줄을 지우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0.03초.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서도 0.28초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달 확인입니다. 기능이 실제로 되는지는 옮긴 다음에 따로 봅니다. 들어오는 길을 확인했으면 나가는 길도 확인해야 합니다. 6곳을 불러봤습니다. 전부 응답이 왔습니다. 여기서도 상태 코드는 상관없습니다. 응답이 오면 길은 열려있는 겁니다. 메신저 2곳이 나가는 방향으로 열려있다는 것도 같이 확인됐습니다. 들어오는 방화벽 작업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적지 서버에 도커가 없었습니다. 설치하고 확인용 컨테이너를 한번 띄웠습니다. 이미지 내려받기와 실행을 함께 보는 겁니다. 이 확인으로 아는 건 도커가 돌고 이미지를 받아온다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 옮깁니다. 먼저 지금 형상을 그대로 적어둡니다. 이미지 지문, 실행 명령, 포트, 재시작 정책, 환경 변수를 캡처했습니다. 환경 변수에 따로 넣은 값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설정과 비밀이 전부 데이터 폴더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걸 먼저 하냐면 새 서버에서 같은 형상으로 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띄우면 다른 문제가 섞입니다. 컨테이너를 멈추고 데이터 폴더를 묶었습니다. 10179MB입니다. 멈추고 묶는 이유는 정합성입니다. 도는 중에 묶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중단 상태로 들어갑니다. 디스크 스냅샷도 한 번 더 뒀습니다. 되돌릴 자리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쪽 컨테이너는 다시 켜지 않습니다. 양쪽이 같이 돌면 메신저가 충돌합니다. 전송하고 새 서버에서 풀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특별히 확인했습니다. 소유권입니다. 이 데이터의 주인은 숫자로 10,000번 사용자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과거에 복원하다가 이 주인이 관리자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자기 파일을 못 씁니다. 그래서 풀고 나서 주인과 비밀 파일 권한을 확인했습니다. 둘 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캡처한 형상 그대로 기동했습니다.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옮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되는지 봐야 합니다. 진단 명령으로 설정과 인증 상태를 먼저 봤습니다. 관리자 직원에게 말을 걸어 응답과 도구 사용을 확인했습니다. 공유 저장소 읽기도 확인했습니다. 기억이 그대로 붙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입니다. 첫 관문에서 미뤄둔 확인입니다. 이미지를 하나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실제 PNG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앞에 400일과 다른 층의 확인입니다. 400일은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파일은 기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 문구만 보고 성공으로 판정하면 안 됩니다. 파일이 생겼는지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신저 2곳에서 실제로 대화가 되는지 봤습니다.
터미널 대화창으로만 확인하면 놓칩니다. 시청자가 쓰는 경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원래 쪽을 지웁니다. 이 편이 핵심입니다. 가상 머신만 지우면 요금이 남습니다. 처음에 계산한 그 하루 560원이 그것입니다. 지운 것은 이렇습니다. 가상 머신, 부팅 디스크와 데이터 디스크, 고정 주소, 주소 변환 게이트웨이, 라우터, 방화벽 규칙, 스냅샷, 그리고 가상 네트워크와 서브넷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의존 관계 때문입니다. 게이트웨이가 라우터에 붙어 있고 라우터가 네트워크에 붙어 있습니다. 안쪽부터 지워야 밖이 지워집니다. 고정 주소는 특히 잊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주소도 잡아두면 과금됩니다. 작업 기록에는 최종 결과가 이 에이전트 관련 클라우드 비용 0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직하게 덧붙입니다. 결제 명세를 뽑아 대조한 것은 아닙니다. 작업 기록의 표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클라우드 비용입니다. 자체 서버의 전기와 장비는 별개입니다. 전체 운영비가 0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옮기고 나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매일 떠주던 스냅샷이 사라졌습니다. 백업을 직접 걸어야 합니다. 첫 스크립트는 이렇게 짰습니다. 컨테이너를 멈추고 묶고 다시 켠다. 앞에서 옮길 때 그렇게 했으니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일 새벽에 도는 작업입니다. 증상은 내 프로필이 동시에 종료 신호를 받고 메신저로 종료 알림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정지 시간은 약 1분입니다. 연구 종료는 아닙니다. 매일 새벽 재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고친 방법은 정합성을 다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전용 복제 기능으로 따로 스냅샷을 뜨고 원본은 묶는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를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바꾼 뒤 기동 시각이 그대로였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후에 종료 알림이 한 번 더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끝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드러난 것은 시간대입니다. 서버 시간대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표준시보다 3시간 빠른 지역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서버의 새벽 3시는 한국 시각 오전 9시입니다. 일하는 시간에 백업이 도는 일정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9시에 돈 기록은 없습니다. 등록하기 전에 발견해서 막았습니다. 시간대를 한국으로 고치고 재부팅 후에도 일정이 살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종료 코드입니다. 무중단으로 묶였더니 474MB 파일이 생겼는데 종료 코드가 1이었습니다. 도는 중에 파일이 바뀌었다는 경고입니다. 멈추지 않고 묶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확인된 것은 파일이 생겼다는 것과 종료 코드의 원인, 그리고 무중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그 파일로 전체를 되살릴 수 있는지입니다. 복원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백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복원해 본 것만 백업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옮기기 전에 새 서버가 필요한 주소에 닿는지 확인합니다. 막히면 시작하지 않습니다. 둘째, 옮긴 뒤 응답 문구가 아니라 산출물로 기능을 확인합니다. 셋째, 가상 머신이 아니라 과금되는 리소스를 전부 지웁니다. 이게 요금을 끊는 일입니다. 검증된 것과 안 된 것을 나눠 말해두겠습니다. 검증된 것은 도달 확인, 산출물로 본 기능, 무중단 백업 전환, 시간대 교정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은 백업 전체 복원, 종료 알림의 최종 종결, 결제 명세로 본 비용, 그리고 전체 운영비입니다. 이걸 나눠 말하는 게 이 채널의 방식입니다. 확인한 것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음 편은 이 서버를 집에 있는 작은 컴퓨터로 바꿔보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절차가 어디까지 통하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실제로 재보겠습니다.